7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문자 난타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죠. 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5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치 이전에, 당무 이전에 어떤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과 필요성과 정치적 미숙함을 꺼내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에 사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문자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김 여사가 당시에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냐는 질문에 네 후보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지만 사과와 총선 결과 연관성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한 뜻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 출마한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가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월 10일 날 이종석 호주 대사가 출국을 해요. 네. 그 뒤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의료 파업에 들어가고 대파 논란도 있었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논란도 있었고 네. 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선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문자에 답안에서 우리가 선거 졌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저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경광부에도 이런 경광부회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한편 연일 배신의 정치와 총선 사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한 후보를 저격해왔던 원희룡 후보는 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정하면서 네거티브 없는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외에서 네. 서로 공방이 심했잖아요. 승부다 보니까 과열되게 돼 있어요. 당내 다툼이 이건 또 너무 궤도를 이탈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어제 있었던 1차 TV 토론을 시작으로 5번의 TV 토론회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후보들의 언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탄핵 청문회입니다. 어제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2차례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불출석한 정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동의안은 오늘까지 137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이죠.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나선 건 국회법에 해당한다면서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논의 끝에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면 그냥 폐기가 되기도 하고 네. 지금처럼 136만 명, 130만 넘는 건 네. 처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 절차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진짜 탄핵할 만한 사안인지 오늘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탄핵이나 증인 신청을 가지고 사실 좀 정치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유불급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간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의 결정적인 어떤 잘못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사 또는 장모의 관리를 못했다. 그것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 논리가 약간 약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대해서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탄핵 소추안 처리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탄핵 청문회로 더욱 경색되고 있는 22대 국회. 개원식까지도 생략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모습, 국민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